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한국의 교권이 추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국어로 방송하잖아요. 그리고 교육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박사를 딸까? 교육 컨텐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백인들을 상대로 영어로 하는 거면은 한국 얘기할 필요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다 교육받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교육을 저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육을 항상 생각하면은 저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 어떤 억울함이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막 들고 다니셨는데, 나중에는 중학교 되면 제가 남자 중학교 나왔거든요. 남자 중학교 나오면 이제 막 남자애들이 좀 몸이 다 커지고 힘도 세지고 막 그러니까 가볍게 회초리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조그마한 회초리로도 애들이 됐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막 팔도 굵은 막 등치도 우람한 남자 선생님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복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이렇게 다니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골프채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엉덩이를 그걸로 갈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막 안 듣고 막 그런 양아치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막 그렇게 야구 빠따나 골프채로 맞아본 적은 없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은 많이 맞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야구 방망이로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완전 이렇게 아작나는 거 있잖아요. 완전 퉁퉁 부어가지고 막 병원에 갈 정도로 맞아가지고 걔네 집에서 막 선생님을 소송한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폭행이다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을 제가 막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지금 총구석 얘기도 아니고 서울이에요.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강의 북쪽도 아니고 강의 남쪽에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그래도 문화 수준이 높다고 하는 강의 남쪽에서 살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예전에 진짜 선생님들의 그런 교권이 강했어요. 그냥 진짜 그렇게 마구방망이 휘두르면 맞아야 되는 시절들을 겪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나 머리를 밀린 적이 많아요. 저는 머리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감수성이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가 에드워드 펄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터미네이터 2에 나온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잘생긴 꽃미남 있잖아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 헤어스타일을.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 헤어스타일의 구현이 저희 굉장히 네, 그러고 다니면 선생님들이 바리깡 있죠, 바리깡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빡빡 밀어버려요. 그냥 그것도 그냥 아예 뭐 이렇게 뭐 스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밀면은 속이 나도 안 상하죠. 어떻게 하냐면 가름만 있는 데에다 그냥 고속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복구가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막 울고. 폭력이죠. 정신적 트라우마가 올 정도로 폭력이죠. 그런 정신적인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제 주로 머리 때문에 이제 받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선생님한테 야구빠따로 맞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항상 좀 하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막 야구빠따로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머리 맨날 밀린 거랑, 그 다음에 단체 기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막 반이 이렇게 너무 시끄러우면은 선생님이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라 그래요.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그 허벅지를 때려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왜냐면 서 있을 때 때리면은 그래도 뭐랄까 좀 아프면 이제 좀 비비기도 하고 좀 리액션 하면서 약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데,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허벅지를 가격하면 이게 책상 밑에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파요. 그리고 뭐 아파도 이렇게 막 이렇게 꿍질꿍질 비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위로 그러니까 책상 위로 올라가라 한 다음에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 내리면은 한 대 더 때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을 가격하니까, 아니 허벅지를 가격하니까 진짜 아파요. 이렇게 단체 계약을 받았는데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 저는 떠든 적이 없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많이 했고 떠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선생님 편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애들을 관리해 선생님 편한 거예요. 무조건 단체 계약. 그리고 교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저는 머리를 그렇게 막 에드워드 펄롱처럼 기르고 다녔지만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공부 열심히 했고 뭐 다른 애들 뭐 삥 뜯거나 막 괴롭힌 적 없고 모범생처럼 살았는데 저는 항상 억울했어요. 저의 학교 다니는 시절 보면 항상 억울했어요. 근데 왜 억울했는지 보면은 그게 바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좌성향입니다. 유교는 좌파적이에요. 알고 있나요? 유교는 좌파 진보적입니다. 유교는 좌파 진보적인 사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뭐 여성 인권 운동, 뭐 인권 운동 이것도 좌파 진보지만 유교 자체가 좌파 진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유교적인 어떤 스타일을 보수라고 인식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이제 이 모든 그 한국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의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자, 보수와 진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는, 한국에 그런 개념이 들어온 거는,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런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서구적으로 미국식 정치 시스템과 미국식 사회 시스템과 미국식 문화를 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처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미국식으로 한국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나라 중에서 기독교 전파율이 제일 높잖아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식 그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국가 시스템을 그 만들려고 건설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 대한민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까지는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유교가 성리학의 이념이 막 600년 넘게 지배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를 미국식 기독교인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이, 그 필그림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했던 그 스타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나 뭐 이렇게 사회 제도가 미국이랑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뭐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거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합니다. 한인들 미국에서 금방 적응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중동의 국가나 막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 적응 잘 못합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이 그만큼 미국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끝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보 개념은 이제 미국식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뿌리 내린 거라는 거, 이제 그거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수 말 그대로 보수하면은 옛날 생각, 낡은 생각, 올드한 세대들의 생각, 이걸 보수라고 생각하고, 진보하면 뭔가 첨단인 것 같은
말의 뉘앙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그러면 좋은 생각, 새로운 생각, 낡은 생각이 아닌 참신한 생각, 그리고 뭐랄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생각,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생각,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컨저버티브, 보수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부터의 보수라는 얘기예요. 컨저버티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보란 말은, 리버럴이란 말은 자유라는 영어 뜻이거든요. 자유로운. 뭐로부터 자유롭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컨저버티브 하면은 성경 말씀을 늘 확인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태도, 이게 컨저버티브입니다. 리버럴은 뭐냐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리버럴을 하자는 거예요. 자유롭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좀 자유롭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게 리버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로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원래 조선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었어요. 원래 물론 조선도 정치가 있었어요. 노론과 소론을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보와 보수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론과 소론이 싸웠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왕의 혈통이 적통인가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원래 왕족의 씨앗인가 아니면 후궁이나 무술이의 씨앗인가 가지고 정통성이 이제 없잖아요. 정통성이 없어지는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왕권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왕에게 뭐랄까 반항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노론과 소론, 뭐 그런 거예요. 노론과 소론이 그 싸웠던 핵심 이유는 뭐냐면 왕이 적통인가 아닌가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외척 세력들을 가지고 왕을 견제할 것인가 아닐까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거잖아요. 사도세자를 죽이냐 살리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정치, 조선의 정치는 이런 서구와는 달랐던 거예요. 즉 혈통 가지고, 왕의 혈통이 적통인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졌던 거지. 지금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보수 진보 개념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적인 개념입니다. 미국적인 개념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이면 보수입니다. 반성경적이면 혹은 성경으로부터 좀 자유하자면 그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미국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왜 보수하냐고 물어보면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난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파에 쓰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 중에 좌파에 쓰는 사람들은 왜 좌파에 쓰냐면, 좌파에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난 릴리저스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보수 우파 하면은 이제 올드한 생각, 그리고 우파는 뭐 자본주의 돈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 우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보 좌파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은 뭔가 그 올드한 생각에서 뭐 새로운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고 뭐 북한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들어온 컨셉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유교가 왜 좌파인지 알겠죠? 유교는 좌파입니다. 유교는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추구했던 거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체, 그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의 룰을 따르자예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래서 유교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로 갑니다.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에요, 유교는. 그래서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이 그 열심히 읽었던 책이 다산 정약용이 썼던 목민심서를 아시아 공산당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아시아 공산당들은 목민심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유교는 좌파입니다. 유교 좌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았던 이유는, 내가 억울했던 이유는 그 공동체주의, 공동체가 세운 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머리 염색하고 머리 긴 애들은 날라리일 확률이 높다, 얘네들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세운 거죠. 앞머리 3cm 넘어가면 고속도로. 이거 규칙입니다. 공산주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떠들면 반전원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얻어 맞는다. 단체 기합이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요거의 결정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신은 없다예요. 신은 없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라는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파 사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랄까, 아담 스미스죠.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의 자유를 두면 개인이 알아서 국가를 훌륭하게 건설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우파의 아버지죠. 유태인입니다. 좌파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 유물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를 만들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좌파죠. 근데 좌파도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칼 마르크스가 반성경적인지 얘기해 줄게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일단 읽어봐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면, 인간이 자꾸 모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한 채, 야훼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인간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시스템을 만들자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 항상 죄악으로 치달아요. 악으로 치닫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스토리예요.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고 계속 모이고 시스템을 만들면 성경의 스토리는 다 악으로 가요. 끝에 파멸로 가요. 그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는 그래서 좌파예요. 그래서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 유교의 그 성리학이죠. 네오 공자주의죠. 네오 공자주의를 가지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계속 불행했어요. 그래서 그 조선의 600년 동안 우리 사극 보면 항상 막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조선의 왕들의 위대함과 뭐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삶들과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고 풍류를 알았는가, 뭐 요런 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조선시대에 왕족과 사대부들은 정말 상위 1% 애들은 그 소수의 특권층이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중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밥을 못 먹어서 막 굶어 죽고 뭐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절대 유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교를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계속 유교를 좋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국뽕이에요, 국뽕. 그러니까 유교 막 조선에 대해서 아름답게 말하는 거 다 국뽕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되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는 굉장히 불행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불행하게 만드는.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보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 아닌데,
진보예요. 유교 진보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보수가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현대 사회는 이제 과거의 유교의 이런 뭐랄까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유교의 어떤 권위를 바탕으로 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 폭력적인 문화에서 현대 문화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세대들이 과거의 이 한국의 이 남성 중심적인 폭력적인 유교 문화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 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성 중심적인 문화, 여성이 문화의 센터가 되고 있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현대 한국 문화 말하는 거야. 한국 문화. 현대 한국 문화가 여성 중심적인 문화가 가고, 남성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에. 그리고 여성 인권, 여성 상위 시대, 요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한국에 뭐 유명한 그 아동 심리학자가 있죠, 여성분. 그분이 엄청 인기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막 하는 걸 보면은 여성 중심적이에요. 여성. 그리고 그분 자체도 여성입니다. 여성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여성 중심적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육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방송을 보면은 아이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이제 부모에게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보면은 거의 남자 때문이야, 문제가. 남자의 어떤 폭력적인 습성 때문에 그것이 아이가 배우고 뭐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성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가정의 그런 치료법을,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동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몇 가지 행동만 고친다고 해서 그렇게 어느 날 뿅 하고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점만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대로 하면은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방송이 이끄는 거는 이제 그 사실 그 여성 중심적인 문화에 그 여성들의 그동안 어떤 굶주렸던 마음들, 남성들에게 치이고 살면서 그 유교라는 조선의 정신 속에서, 조선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정신이 살아있다고요.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에서 계속 억압을 받고 살았던 그 아픈 마음들을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육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완전 열광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뷰는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뷰는 여성들을 이렇게 약간 만져주는, 마음에 만져주는, 즉 여성 중심적인 여성향 또 다른 국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도 좌파예요. 이것도 좌파, 인본주의입니다. 유교랑 똑같아요. 유교가 과거 조선의 유교가 그 좌파 남성 버전의 좌파 카르텔이었다면, 이런 현대 문화는 이제 유교의 PC주의 버전인 거야. 여성 중심적인 유교예요. 여성 중심적인 인본주의. 그것이 퍼지고 있는 거야. 그 여성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성 중심적인 인본주의에 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중심적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냐? 마초적인 레프트에서 페미니스트적인 레프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가 계속 레프트야. 한국은 항상 레프트야. 알겠죠? 한국은 항상 좌파예요. 레프트인데 레프트가 계속 레프트를 비난하면서 또 다른 장르의 레프트가 탄생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프트와 라이트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미국은 성경 중심적이면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거나 인본주의적이면 레프트예요. 레프트가 라이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미국에서 미국 교육이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교육은 레프트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라이트예요. 가정은 항상 성경 중심적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 미국의 주류 사회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미국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원래 유럽에서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한 이유는 뭐냐면 유럽이 투머치 레프트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을 레프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을 레프트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을 건국했던 필그림, 이걸 라이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건국 정신, 개신교. 미국은 개신교 중심적인 사상이, 개신교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라이트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방식이 레프트입니다. 미국의 교육은 레프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면은 그냥 레프트가 됩니다. 미국 교육이 레프트고 미국의 뉴스 있잖아요. 대형 미디어 뉴스가 다 레프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 레프트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개신교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다니면 보통 라이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레프트들은 그 라이트이 왜 라이트이 됐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라이트는 항상 성경을 읽어요. 성경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근데 레프트는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는 라이트이 왜 라이트처럼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프트는 라이트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라이트이 쟤네들이 돈 때문에 라이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최근에 라이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대통령 말고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미국의 레프트들은 뭐라고 막 비난했냐면 저 사람은 미국을 굉장히 부자들을 옹호하는 뭐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회정의가 없이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레프트가 비난을 했어요. 그 레프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미국에서 라이트들은 그 라이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물어보면은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서 매우 성경적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미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책이 대부분 뭐 반동성애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결혼한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들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과 레프트가 서로 이해를 되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표를 했어요. 투표할 때.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종교를 되게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제3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그 첫 번째 성전 붕괴되고 두 번째 성전 붕괴되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는데 두 개가 2차 건립까지 했던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시절에 제3성전 다시 짓기 운동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니 미국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제3성전 다시 짓기 하는데 그게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즉 엔드타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면은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가는 방향, 정치나 사회, 종교가 다 읽혀요. 문화가 다 읽혀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게 이게 보수와 진보, 막 한국 사람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레프트가 또 다른 레프트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레프트예요. 그냥 레프트. 한국은 계속 레프트예요. 한국은 그냥 주구장창 좌파 진보가 그냥 옛날부터 쭉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좌파 진보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남성 중심적인 좌파 진보였다면 지금은 여성 중심적인 좌파 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그냥 계속 레프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국의 레프트로 가득 찬 이 한국을 조금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 라이트적인 바람을 불어 넣었던 분이,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어떤 정치사에 그 라이트의 바람을 불어 넣었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시고 그 후에 한국 근현대사에 이제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 정치사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지만 요 뷰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레프트들의 기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가 아닙니다. 그 라이트 컨저버티브가 아니에요. 라이트 컨저버티브가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배보다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우선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레프트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라이트이지만 라이트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라이트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했던 또 다른 레프트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문학자들이, 그 레프트 계열의 인문학자들이 나치의 히틀러도 라이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far right이라고 하잖아요. 극우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레프트가 본 시선이고, 라이트의 관점으로 보면은 히틀러는 민족주의를, 그 게르만족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레프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우 레프트예요. 나치는 매우 레프트입니다. far 레프트입니다. far right이 아니라. 왜냐면 유태인을 학살했잖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땅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물론 이스라엘에서,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이스라엘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인류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뭐 이동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 이집트도 갔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뭐 하여튼 여정이 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굉장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사실 성경의 그러니까 라이트적인 생각은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반이스라엘적인 것도 레프트 이해가셨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여러분들이 넘어오실 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라이트과 레프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문화와 세상을 바라봐요. 미국 사람들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미적인 뉴스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 맨날 막 되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 언론의 카메라 뷰라니까요. 한국 언론사 PD들이 다 레프트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본 모습을 못 담는 거예요. 담을 능력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라이트 쪽으로 가고 라이트 리닝을 하고요. 나는 성경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 나 인본주의에 큰 가치를 도하면 레프트 리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그 방향을 좀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에 보수 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좌우로 헷갈리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한복을 입고 공부시키는 교육기관이에요. 한국의 학교들 중에 이게 뭐 한민족의 뭐 그런 뭐 민족주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민족 인재 양성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입히고 공부하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도 뭐 있겠죠. 요거는 이제 미국이 봤을 때 far left입니다. far left. 그래서 한복을 입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거수해가지고 한인들 중에 그 사상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미국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딱 들었을 때 far left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far left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의 기득권은 right입니다. 미국 기득권은 right입니다. far left가 되면은 기득권에서 매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류가 움직이는 생각들을 읽지를 못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미국의 문화를 못 읽게 돼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미국 신문에서조차도 제가 부활절에 나온 신문인데 부활절에 미국의 주류 대형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부활절인데 미국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칼럼이었는데 뭐냐면 부활절이 돼서 사람들이 뭐 교회에 간다. 하지만 현대 미국 교회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미국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문사들은 레프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활절에 저는 교회를 갔었거든요. 부활절에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미국을 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게 살면서 똑바로 살면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미국을 만들어 가자.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인 우월자들이 아니라 백인도 있어요. 미국 교회엔 백인이 많겠죠. 왜냐면 인구수로 많이 차지하니까. 하지만 아시안인들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멕시칸들도 있고 뭐 인도에서 뭐 유학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크리스찬 믿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는 라이트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라이트도 레프트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면 라이트의 기본적인 사상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레프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레프트와 라이트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 교육계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레프트이고 무엇이 라이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교육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그 교육이 바라보는 시선, 그거를 좀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미국에 건너오시면 레프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알아야 이제 미국의 기득권들의, 미국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여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right적인 교육은 뭔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 시스템이 커져갈 때 이것이 악으로 치닫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가야 돼. 공동체주의적으로 뭔가 가는 거는 악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부모가 아닌 선생님한테 뭔가 우리 애를 똑바로 해주세요. 이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근데 부모들 다 그러잖아요. 애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원 돌리잖아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수학 학원, 미술 학원, 뭐 과학 학원 다 하루 종일 돌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애를 똑바로 시켜줘야지, 교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그 무한 신뢰가 있잖아요. 유교에서 온 거잖아요.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무한 비난하고. 그래서 이게 레프트라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육아에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이 소그룹 공동체,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동체고, 이 사회 공동체는 세상을 악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라이트의 생각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왜 미국을 아담 스미스의 미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큰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부모.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약간 남성 중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고,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 때 아이가 똑바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박사 때 제 지도 교수는 백인 지도 교수님인데 아예 애를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시켰어요. 홈스쿨링. 학교 교육은 아이를 바보로 만든다. 그게 제 지도 교수님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그렇게 똑똑하게 키우려면은 본인이 똑똑해야겠죠. 근데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학교 교육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한테 뭐 아이가 똑바로 성장하는 걸 바라는 걸 선생님에게 바란다. 이게 레프트적인 생각이에요.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온 레프트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뭔가 사람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 자체가 레프트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사랑으로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가장으로서 사랑으로 가정을 리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악으로 간다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권이 추락하는 이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일만 하고 가부장적이고 레프트였죠. 그거에 반발하면서 이제 여성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다가 막 너무나 많은 프레셔를 주고, 역시 레프트입니다. 또 다른 거대한 레프트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늘 레프트야.
한국 교육 자체가 그냥 아주 레프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미니멈을 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정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교육하는 게 미국에서는 right적인 교육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뭐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막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미국의 부모들은 이제 내 자식이 이제 레프트의 세계로 가서 세상 교육을 받으니까 그 전에 집에서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자.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켜요. 요걸 모르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한국에 뭐 성경에 나오는 용어도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항상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도움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저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아주 우호적으로 잘 지냅니다. 미국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교육 얘기하다가 뭐 레프트 라이트이 나왔는데 하여튼 한국은 주구장창 레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도 레프트고 비주류 레프트고 그냥 한국 그냥 자체가 좀 레프트예요. 한국이 레프트로 됐던 이유는 유교 때문이다. 유교가 왜 레프트인지는 이거 진짜 얘기하면 제가 한 2시간 떠들 수 있는데 유교가 레프트인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왜 유교는 근본적으로 레프트인가? 그거는 이제 공자의 딥한 공자의 그 삶을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